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용어도 생소한 사모펀드 논란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98명의 재산 공개 내역안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후보자가 유일했습니다. 그것도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했죠. 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내가 금융 전문가인 자신의 오촌 조카에게서 사모펀드를 추천받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먼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75억 원 사모펀드를 소개한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조 후보자의 오촌 친척 조모 씨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MOU 체결식에서 조 씨가 운용사를 대표해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조 씨의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조 후보자 가족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오촌 친척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조모 씨가 포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는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국 후보자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다른 펀드 MOU 체결에만 관여했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조 씨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부인이 조 씨에게 투자처를 물어봤고 펀드를 소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 후보자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 부인이 알아서 했다는 해명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측은 오촌 조카가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채널A와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오촌 조카의 명함을 보면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10억 원 돈을 직접 굴리는 회사의 총괄 대표라고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5, 6월경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조 후보자 가족이 75억 원을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로고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펀드를 소개했다는 오촌 조 씨의 이름 앞에는 총괄 대표라는 직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명함에는 대표로 찍혀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운용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오촌 조 씨일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앞서 이 운용사 대표는 조국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IT 컨설팅 전문업체를 운영하다 주식 투자 전문가로 전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관련 책을 썼고 조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최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친은 건설업을 하다가 중학교를 인수해 경영했죠. 3년 전 부친이 사망한 뒤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았는데 조국 후보자는 12억 원 규모의 부채를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갚은 것 단돈 6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논란이 된 10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그 시점이 빚탕감이 확정된 뒤 정확하게 열흘 뒤였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90년대 중후반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3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3년간 19억 원밖에 갚지 못해 채무는 이자 포함 4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부친의 사망으로 이 빚은 후보자와 모친, 동생에게 넘겨졌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채무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은행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모친에게 18억 원을, 후보자 형제에게 각각 12억 원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해도 실제 갚아야 할 돈은 10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을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친이 죽기 전 남긴 재산이 21원이라 이 돈을 가족이 나눠 가지면 후보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6원에 불과합니다. 12억 원의 채무 가운데 6원만 갚으면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놓고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의무를 덜어낸 이 재판 당시 후보자는 민정수석 신분이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재판이 끝나고 열흘 뒤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가족 사이의 돈의 흐름, 상당 부분이 조국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 법인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부채가 한 100억 원쯤 되는데 창원에 있는 이 학교 법인을 유승진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집안이 1985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 법인으로 전교생 240여 명 규모의 중학교입니다. 한때 후보자도 이사를 지낸 적이 있고 현재는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 부인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처남은 올해 3월까지 행정실장으로 일하며 학교 살림을 챙겼습니다. 원래 행정실장이 조국 수석의 처남이셨다고 하던데 올해 3월에 퇴임하시고. 도심에 있던 학교는 후보자의 부친이 아파트 건설사의 부지를 팔면서 현재 자리로 왔습니다. 원래 학교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1998년 그 부지를 팔고 이렇게 산 중턱으로 옮겼습니다.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를 조 후보자 동생이 맡았는데 이때 학교 법인은 16억여 원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면서 공사 대금은 이자 등이 붙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학교 자산은 127억 원인데 채무가 100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법인이 진 빚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희 시험의 어떤 지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서비를 채무고 학교가 채무가 아니라는 거죠. 사학법인은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어 빚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학법인이 청산되면 빚을 모두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학교 법인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단을 팔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 관련 소식입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의 옛 부인 이름으로 된 곳이죠. 이 빌라의 매입 비용을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대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돈을 댔습니다. 자, 이쪽 관계자 쪽에서는 보도한 대로 그 사준 것이 맞고 또 사준 것은 이혼 위자료 명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부산 해운대 빌라 구입자금 2억 7천만 원을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A4 4장 분량의 호소문에서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부인했습니다. 당초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빌라를 사줄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사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게 동생 전 부인의 설명입니다. 야근할 때 이름을 갖다가 할매 이름을 해야 되는데 할매는 제 장면을 이름을 넣고 또 자랑하면 뭐 연락 온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주장대로라면 조 후보자 부인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빌라 구입 자금을 증여한 건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체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동생 전 부인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세 사람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